안녕하십니까. BJ 사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과학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예요. 자, 앞으로는 60분씩 끊어서 업로드 할게요. 아시겠죠? 대신에 많이 찍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업로드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사이언스 TV 는 계속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 무기염류,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단당류, 이당류 요쪽 배웠었죠, 그죠? 자, 오늘은 참조교재, 여러분들 참조교재 30쪽에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여러가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각각의 중요한 특징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갑시다. 부분노폭과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해결해야 되는 영역은요, 생명과학 1이고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쪽 부분인데, 세포라는 건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한다. 아시겠죠? 최초의 발견은 로버트 훅 박사가 코르크마개라는, 그러니까 코르크, 식물의 코르크 조각을 현미경, 얀센이라는 부자가 현미경을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된 현미경을 가지고 코르크 조각에서 식물 세포를 발견해내죠. 그래서 규칙적인 겉모양을 갖고 있더라, 식물 세포들은. 그래서 세포 벽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 정도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거는 뭐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를 가면, 자, 세포에는 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도 있고, 세포질 속에 존재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질, 그러니까 크게 핵과 세포질로 나눠지는데, 세포질 속에 세포 내 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서 이제 핵부터 갈 거예요. 핵. 참조교재 보세요. 30쪽에.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다. 핵을 영어로 뭐라 부르죠? 코어. 자, 코어. 그 다음에 지구의 핵도 코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세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핵이다. 즉 생명활동의 중심에 서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핵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뭐 그 밖에 뭐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은 핵공으로 되어 있고, 핵공을 통해서 DNA를 전사하거나 또는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뭐 이렇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기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 왜? 핵이니까. 생명활동의 중심인 핵이니까. 오케이? 자, 세포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뭐 핵막으로 쌓여 있는데 중요한 건, 핵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핵막.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몇 중막이냐? 이중막이에요. 뭐라고요? 이중막.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핵공이 있다. 그래서 물질이 드나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염색사는, 자, 염색사는 또 중요합니다. 염색사. 여러분들 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염색사. 분열기하고 준비 시기인 간기가 있는데, 간기는 염색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색사는 염색체. 자, 죄송합니다. DNA. 염색사는 DNA, 유전인자를 유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이게 염색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히스톤 단백질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히스톤 단백질은 계속 따라다녀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첫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는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RNA라는 얘기는요, DNA, 이제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DNA예요. 근데
이 DNA에서 한 가닥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한 가닥, DNA는 이중인데, 이중 나선 구조인데, 단일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RNA입니다. 더 깊게는 안 갈게요. 아시겠죠? RNA를 통해서 DNA를 다시 재합성해내는 건데,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따라서 인도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중요하고요. 엽록체 중요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중요해요. 엽록체도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느냐? 미토콘드리아는 왜 이래? 콘드리아는 왜 이러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다시 세포의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전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 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아시겠죠? 에너지를 생성한다. 오케이? 즉, 따라서 세포 호흡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세포 호흡의 장소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호흡의 장소고, 자, 다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뭐를 통해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세포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즉, ATP 합성을 합니다. 뭐라고요? ATP 합성.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자체적으로 DNA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부르는데,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학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건데, 그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 얘도 역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게 이중막 구조. 자,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구조의 공통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핵막도 이중막 구조였죠? 자, 미토콘드리아도 뭐다? 이중막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이중막 구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엽록체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예요. 아, 그러면 뭐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빼냅시다. 세포에서, 자, 봐요.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오케이?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매우 중요해.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엽록체. 아시겠죠? 엽록체.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엽록체는 역시 얘도 자체 DNA를 갖고 있어요.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광합성 세균이 그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기생생활을 하다가 하나의 세포체가 됐다라는 게 공생설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자체 DNA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엽록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엽록체가 하는 역할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양분을 생성해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훑어보고 갈까? 여러분들, 광합성을 한다 엽록체에서,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을 하는 매개체네. 동화작용. 얘는 뭐야? 세포 호흡을 한다. 세포 호흡. 그럼 얘는 뭐야? 이화작용이네. 분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엽록체는 주구장창 배웠던 내용이잖아. 뭐예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죠? 자, 뭐에만 존재한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건 단백질 합성,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단백질 합성. 그것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는 뭐냐면 물질의 통로예요. 뭐라고요? 물질의 통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소포체 내부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통로죠. 거기 보세요. 물질 이동 통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친면 소포체라는 게 있고요. 매끈면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해결하고 갈게요. 자, 소포체에는 거친면이 있고 매끈면이 있습니다. 자, 매끈면이 있어요.
근데 거친 면에는 리보솜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리보솜이 있어요. 그럼 리보솜이 있는 이 거친 면 소포체는 분명히 리보솜은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하, 거친 면 소포체에는 리보솜이 있으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수송을 할 수 있겠구나. 자, 다시 얘기하면 거친 면 소포체는 단백질의 수송. 뭐라고요? 자, 다시 거친 면 소포체는 뭐라고요? 단백질의 수송. 단백질의 수송.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거친 면 소포체는 뭐라고요? 단백질의 수송. 자, 이쪽은 안 보인다. 자, 단백질의 수송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BJ님, 매끈면 소포체는 뭐를 하는 겁니까? 얘는 지질의 수송. 뭐라고요? 지질의 수송. 지질의 수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질이 뭐예요? 지질이 뭐였어? 지방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지방, 지질의 수송을 담당하는 게, 지질의 합성 및 수송입니다. 자, 다시, 합성 및 수송. 아시겠죠? 지질의 합성 및 수송이에요. 자,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질의 합성 및 수송. 자, 그 다음에 뭐 골지체는 골지 소낭이 있어가지고, 골지 소낭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지질을 저장했다가, 골지 소낭이라는 막에 싸가지고 분비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골지체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요 녀석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좀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들어있어서 물을 가수분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 분자를 더해서 어떤 물질에 물 분자를 더해서, 그러면 물 숫자 더할 가자, 물 분자를 더해서 둘을 분해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가수분해예요. 아시겠죠? 그 가수분해의 기능을 담당하는 효소, 아시겠죠? 그 효소가 들어있다. 어디에? 리보솜에. 오케이? 그러면 가수분해 요소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니까 얘는 뭐다? 분해라는 건 소화입니다. 다시. 큰 단위체를 작은 단위체로 잘게 쪼개는 건 소화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소화예요. 그 소화를 담당하는 게 누구다? 리소좀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포의 소화. 자, 중심립은 방추사 형성 줄치시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요. 자, 액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양분 및 노폐물 저장.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숙될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얘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얘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세포막. 자, 세포막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인지질 이중충으로 돼 있어요. 이중막하고 이중충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인지질 이중충. 자, 보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충. 근데 이거 세포막은 뒤에 가면 또다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갈게요. 소개만. 아시겠죠?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얘가 인이에요. 얘도 인입니다. 근데 인은 친수성이에요. 친수성. 물하고 친합니다. 여기에도 친수성. 물하고 친해요. 친수성. 그럼 얘는 물하고 친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이 물의 환경일 거고 이쪽이 물의 환경일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물하고 친한 부분이 친수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얘는요. 보세요. 여기 이 녀석은요. 지질이에요. 지질. 근데 지질은 뭐야? 지질은 지방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친유성. 오케이? 또는 소수성. 그래서 뭐야? 친유성과 소수성이라는 얘기는 기름하고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과 친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기름이라는 얘기는 지질 성분이잖아요. 지방. 그죠? 오케이. 그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 그래서 막을 구성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막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쭉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이 쭉 있으면 하나에 뭐가 있냐면요. 단백질이 이렇게 떠 있어요. 뭐가 떠 있다고요? 단백질. 그러면 기름 위를 둥둥둥둥 떠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성을 갖고 있다. 기름 위를 얘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아시겠죠?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요. 조절.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되는 걸 조절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수송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유동 모자이크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죠. 딱딱한 구조. 따라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즉 형태를 모양을 유지하는 게 세포벽의 기능. 주성분은 셀룰로스라는 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포의 소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각각의 기능.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이화작용. 그 다음에 엽록체는 광합성. 오케이?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공통점.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생물체의 구성 단계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부분 녹화 한번 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구나. 자, 생물체의 구성 단계 가겠습니다. 부분 녹화 한번 하고 갈게요. 아우, 얘는 왜 이러니? 아우,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내용은요, 생물체의 구성입니다. 생물체의 구성. 자,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가. 생물체의 구성. 자, 식물과 동물로 나누어지나요? 자, 식물과 동물. 이렇게 나눌게요. 자, 식물과 동물로 나눠지는데, 자, 식물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물도 세포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포에서 조직까지는 그냥 갑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조직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 식물은 뭐가 있냐면 조직에서 어디로 가냐면 조직계로 갑니다. 조직계로 가. 조직계. 뭐를 주죠? 자, 조직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뭐를 주십니까? 조직계가 뭐예요? 자, 조직계. 자, 그 다음에 동물은요, 조직에서 바로 기관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기관. 자, 조직에서 어디로 간다? 기관. 오케이? 그 다음에 식물은 조직계에서 기관으로 갑니다. 기관. 아시겠죠? 자, 동물은 기관에서 기관계로 가요. 기관에서 어디로 간다? 기관계.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얘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얘도 개체가 되죠. 다른 점은 뭐다? 얘는 기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고, 얘는 뭐를 갖고 있다? 조직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저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네들의 종류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류, 각각의 종류들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종류들은 어떻게 해라? 종류들은 암기 부탁드립니다. 암기. 아시겠죠? 암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동물체의 구성 단계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되어 있고, 조직이라는 건 기능과 특징에 따라 상피 조직. 요거 상피. 근데 희한하게 있어요. 동물에서는 상피라고 부르고요. 식물에서는 표피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상피 조직. 자, 몸의 표면이나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다. 가장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보호한다. 피부가 몸 보호하는 거죠. 물질의 흡수 및 분비 등의 기능을 한다. 야, 땀 나오잖아. 오케이? 땀 나오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내장에서 물질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상피, 피부, 감각상피, 눈의 망막, 샘상피, 침샘 등등이 있다. 종류는 암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근육 조직도 있고요. 근육 긴 섬유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신경 조직도 있고 결합 조직도 있더라. 기관계는 소화계가 있고, 말 그대로 소화, 순환계, 혈액순환, 양분의 운반, 호흡계, 기체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 오케이? 교환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설계는 말 그대로 노폐물의 배설, 그 다음에 신경계는 흥분의 전달, 면역계는 인체 방어, 그 다음에 생식계는 생식세포 형성, 뭐 수종 발생, 그 다음에 내분비계는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 뭐 이런 것이 있다. 구성기관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조직계가 있다. 그 다음에 기관, 개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조직은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지의 여부에 따라서 분열 조직하고 다음에 무슨 조직이 있다? 영구 조직이 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분열 조직입니다. 근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딱 한 번에 결정 딱 끝나가지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곳은 영구 조직.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식물에서 분열 조직은 뭐예요? 식물에서 분열 조직은 결정돼 있네. 식물에서 분열 조직은 식물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장점하고 형성층이죠? 뭐라고요? 생장점하고 형성층. 아시겠죠? 그럼 생장점하고 형성층 정도가 분열 조직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영구 조직은 분열 조직으로부터 분화된 조직. 그래서 표피, 유조직, 기계조직, 통도조직. 자, 표피 조직계 갑니다. 식물체의 겉을 쌓아서 보호한다. 아까 상피 조직하고 똑같죠? 그쵸? 기능은 표피 조직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고 종류 다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관다발 조직계, 잎, 줄기, 뿌리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관다발. 관들의 다발. 그럼 물관과 뭐가 있어요? 체관이 있겠죠? 그럼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고요. 뿌리에서부터 입으로. 그 다음에 입에서 만든 유기양분인 포도당의 이동 통로가 바로 뭐예요? 설탕의 이동 통로. 설탕으로 운반됩니다. 설탕으로 운반돼요. 이당류인. 설탕으로 운반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물질 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 즉 대부분 뭐라 부른다?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관은 영양기관과 뭐가 있다? 생식기관이 있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영양기관에는 식물의 영양을 관장하고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뿌리, 줄기, 잎. 그럼 생식기관은 꽃. 오케이, 됐네. 정리됐네요. 그렇죠? 여기는 뭐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물계에서 존재하는 건 뭐다? 기관계. 식물계에서 존재하는 건 뭐다? 조직계. 아시겠죠?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BJ 사이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단원이네요. 자, 2단원 갑니다. 2단원 갈게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다리가 너무 아파. 진짜 여기서부터는 엄청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는 엄청 어려운데. 중학교 때 좀 이 사전 지식을 좀 잘 알고 갔으면 여기가 좀 다소 쉬울 수 있는데, 중학교 때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어려운데. 자, 어려워요. 자, 일단 갑시다. 부분 녹화 가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조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인했습니다. 자, 전 단계 이 부분 설명했던 거죠. 자, 지금부터는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제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제 슬슬 어렵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이, 이제부터 이게 조금씩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것이 판단되어질 정도로, 자, 이제는 어려워요. 미리 사전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어렵지만, 저랑 함께 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랑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뒤통수만 보고 얘기 들으려니까 죽겠죠. 오케이.
저랑 함께 하면 됩니다. 뭐, 개불다우나 뭐 있어요? 개불다우나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려울 때일수록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부딪혀야 되는 거지. 어렵다고 뺄 거예요? 어렵다고 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렵다고 뺄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어려워도 갑시다. 자, 어떤 영역을 먼저 해결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참조규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52쪽입니다. 52페이지. 염색체의 구조부터 부분 녹화 뜨고 갈게요. 염색체. 자, 아까 전에, 금방 전에 우리가 뭐까지는 해결했냐면, 염색사라는 것까지는 해결을 했네. 염색사. 자, 염색사. 염색사. 근데 염색사라는 얘기는, 자, 다시 얘기하면, 염색사라는 얘기는,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배웠던 얘기예요. 염색사라는 얘기는, 아직 응축되기 전 상태잖아. 응축되기 전 상태. 응? 응축되기 전 상태. 그러면 털씨를 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그 뜨개질로 목도리를 짠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엄마가 뜨개질로 목도리를 짠대. 그럼 열심히 짜시겠죠. 그러면 목도리를 짤 때 아직 이전 상태, 목도리를 완성하기 이전 상태. 그러면 목도리라는 건 하나의 개체잖아, 개체. 목도리라는 건 하나의 개체예요, 개체. 근데 목도리를 짜기 전 상태는 뭐야? 실 상태잖아. 실. 이거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응축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도리가 완성하면 되는 거야. 그걸 연상하시면 돼. 오케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실사자예요. 실사자.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응축되기 이전 상태, 즉 목도리를 짜기 전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사의 형태라고 부른다. 오케이? 즉 염색체를 형성하기 이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사라고 부른다. 그럼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첫째 중요하겠네.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얘는 분열기 때. 뭐라고요? 분열기 때 나타나요. 분열기라는 얘기는 일단은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세포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분열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세포질 분열,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포가 이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존재하는 또 뭐도 있겠어요? 그 다음 분열기가 있겠네. 자, 보세요. 그 다음 분열기가 있겠네. 자, 여기 분열기. 자, 그 다음 분열기. 글씨가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래요? 칠판이 문제야, 이거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칠판이 문제입니다. 미끄러워져서 그래요. 나도 이사 가고 싶어. 여기서 찍고 싶지 않아. 근데 뭐 수익이 생겨야 이사를 가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분열기. 자, 여기에 분열기도 역시 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얘의 분열기와 얘의 분열기의 사이가 있네. 사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 간자를 써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간기. 아시겠죠? 간기.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 간기라는 건 G1기인 평상시와 S기인 복제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방추사를 형성하는 G2기 요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개거분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 따라서 뭐야? 염색체, 즉 분열기에 나타나는 염색체 이전의 상태가 염색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전 단계에 염색사라는 얘기는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 히스톤 단백질. 오케이? 굿!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분체라는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다 배우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는. 오케이? 자,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미리 그냥 해석하고 갑시다. 볼게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 동글동글이 방추사가 나중에 이렇게 달라붙는
중심체가 방추사를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방추사가 달라붙는 곳이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동원체. 그럼 동원체를 사이에 두고 얘네들이 묶여있는 거야. 여기도 묶여있어. 그러면 너 녀석하고 너 녀석은 어머? 같네?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너 녀석과 너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분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될 개체. 오케이? 분리될 개체.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여기가 툭 끊어져서 분리가 됩니다. 생식세포는 2차 분열, 즉 2회 분열 때 이게 분리되고요. 체세포는 그냥 어차피 한 번 분열밖에 없으니까 체세포는 첫 번째 분열할 때 분리돼 버려요. 아시겠죠? 분리돼서 양쪽으로 가면 결국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녀석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겠죠.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야. 유전 정보. 그쵸? 이 두 녀석의 유전 정보는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두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녀석도 뭐예요? 얘네 둘의 관계가 염색 분체네. 그렇죠? 염색 분체 관계.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떻다? 같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잘 봐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는 서로상 같을 동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상동염색체. 중요한 건 뭐예요? 상동염색체는 상동염색체인데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절대로 같지 않다. 아시겠죠? 절대로 같지 않아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그러면 몇 개의 염색체니 물어본단 말이야? 몇 개의 염색체니?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이 희한하게 왜 이 딜레마에 빠지지? 선생님, BJ님, 이거 2개입니다. 2개의 염색체예요. 빽! 틀려요. 동원체로 동원체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한 덩어리 몇 개체? 한 개체. 그럼 요거 하나만 놓고 따지면 염색체가 1개고 요거 하나만 놓고 따지면 염색체가 1개고 얘네 둘이 합하면 2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은 게 서로상 같을 동이니까 상동염색체는 한 쌍 몇 개로 되어 있다? 2개로 되어 있다. 뭐가요? 상동염색체. 됐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염색체 구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 갈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 가겠습니다. 몇 개 찍지도 않고, 몇 번 찍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슝슝슝 가네, 시간이. 33분이나 지나갔네, 벌써. 야, 진짜. 엄청나구만. 60분이면 슝슝 지나가네.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아까 전에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영역은요, 사람의 염색체 부분이에요. 사람의 염색체 부분. 자, 상동염색체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아까 파일에 설명드렸습니다. 상동염색체는 서로상 같을 동자. 아시겠죠? 그래서 주목.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상동염색체라는 건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자, 보세요. 복제되기 이전의 단계. 요것도 상동염색체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서로상 같을 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복제된 상태 염색 분체가 요 상태와 요 상태, 요 상태와 요 상태도 서로 상동관계고요. 요 상태와 요 상태도 서로 상동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태어나려면 누구랑 누구가 있어야 돼요? 아빠랑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빠랑 엄마가 있어야 되죠?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서 우리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 아빠랑 어떤 아줌마랑 결혼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자 보세요.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봅시다. 아빠랑 엄마랑 결혼한 거야. 그러면 요걸로 아빠한테 받았으면 요거는 누구한테 받는다? 엄마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빠의 정자의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몇 개예요? 23개? 반감된 거. 그쵸? 엄마도 반감된 거. 그 둘이가 합해져서 46개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요. 하나는 누구한테 받는다? 엄마한테 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조기제 53쪽인데요. 핵형과 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지하게 헷갈려. 잘 봐요. 뭐가 있다? 핵형과 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 또. 이거 헷갈리니까. 자, 핵형하고 뭐가 있다? 핵상이 있다. 자, 봅시다. 핵형이라는 얘기는 형태예요, 형태. 뭐라고요? 핵형이라는 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 모양, 크기,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라는 것을 핵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핵형. 오케이? 모양과 크기. 오케이? 그럼 이 모양과 크기가 바로 핵형인데, 오케이? 같은 사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이야, 사람. 자, A라는, 철수. 좀 민감한 이름인가? 미안합니다. 민감한 이름이네요. 자, 영철이. 자, 영철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희.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 영철이도 사람이니까 영희도 사람이네?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또는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 로쿠니가 누군지는 몰라요. 나도 잘 모릅니다. 로쿠니. 그러면 로쿠니도 사람이네? 남자야? 야, 영철이하고 로쿠니하고 남자 똑같아. 오케이. 영희, 그럼 말자. 그래, 말자. 얘도 사람이에요? 얘도 사람? 여자? 자, 말자하고 영희하고 똑같아. 성별이. 그쵸? 자, 그럼 얘도 사람. 오케이, 좋아. 그럼 너희들의 공통점은 뭐야? 너 사람이니? 너도 사람이니? 로쿠니는 사람 아니니? 너도 사람이지? 사람이죠? 너도 사람이네. 오케이. 그러면 너 DNA 염색체 몇 개니? 46개? 사람이니까. 너 DNA 염색체 몇 개야? 46개? 너 DNA 염색체 수 몇 개야? 46개? 너 염색체 수 몇 개야? 사람이니까 46개? 오케이. 자. 얘네들은 사람이라는 종은 같아요. 오케이? 다시. 얘네들은 사람이라는 종은 같습니다. 캥유님 어서 오십시오. 얘네들은 사람이라는 종은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46개라는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핵상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핵상. 오케이? 핵상. 핵상이라는 것은 염색체의 수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염색체의 수. 핵상이라고 했더니 염색체의 모습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염색체의 모습상, 그래서 핵상이라는 건 염색체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핵상이라는 건 염색체의 수예요, 수.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의 핵상은 2n으로 46개 똑같다. 2n으로 왜 2n입니까? 왜 2n이에요? 왜 2n이야? 상동염색체잖아. 오케이? 23쌍에 무슨 관계로 존재한다? 상동관계로 존재하니까. 그럼 두 개가 n쌍, 두 개가 23쌍. 그래서 46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상은 다 똑같아요. 핵상은 다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뭡니까? 영철이하고 로쿠니는 분명히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부도 얘가 잘하고 얘는 병신 같고 뭐예요? 다 달라. 왜 그래?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핵상은 같으나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핵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DNA라는 유전 정보를 다르게 갖고 있겠구나.
다르게 가진다. 그럼 영희도 마찬가지죠. 말자하고 다르겠네. 그쵸? 남자하고 여자는 당연히 더 다르겠지? 그쵸?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이 얘기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별의 똑같은 사람이지만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유전 정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고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우리 둘은 DNA 유전 정보도 다르고 핵형도 다르다. 아시겠죠? 하지만 핵상은 같다. 그러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핵상은 항상 2n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그러면 사람은 2n이 46개가 되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체세포의 염색체의 핵상이죠? 핵상이 되겠죠? 아, 그렇죠. 핵상이죠? 그러면 결국은 n은 반감된 n. 이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반감된 n은 23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나누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23개.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의 종류에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가 있다는 건데, 상염색체는 사람의 그 구조를 드러내는 염색체가 상염색체. 자, 코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 눈 2개, 너 눈 2개, 눈 2개, 눈 2개, 눈 2개, 눈 2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귀도 2개, 손가락 10개, 머리 하나, 그 다음에 뭐 귓구멍 2개, 뭐 몸통 하나, 뭐 똑같아요. 인스트러덕션, 즉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은데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달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생겼어.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염색체가 다르다?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는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뭐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더라고. 야, 나 이거 오프라인에서 이거 질문하면 남자는 뭐 플러스 뭐? 44 플러스 XY입니다. 왜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억하지? 참 희한하죠. 44 플러스 XY. 여자는요, 44 플러스 XX.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성염색체, 이건 상염색체.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DNA 유전 정보 분석을 할 때는 핵상 분석을 해야 돼요. 핵형 분석을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하고 합시다. 자, 봐요. 자, DNA 유전 정보를,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할 때는, 자, 보세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리하고 할게요.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할 때는,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핵상 분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핵상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DNA 유전 정보를 분석할 때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DNA 유전 정보를 파악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사람의 염색체 정리가 되네요.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J 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탱구님 다시 오셨네요. 잠깐 오늘 월요일이죠. 벌써 끝나셨나 학원? 학원 끝났어요 벌써? 학원 끝나신 거예요? 자, 이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콘텐츠 제작 중이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지금 우리 수학 강사 캥루님이 저희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벌써 퇴근하셨네. 오늘 일찍 퇴근하셨군요. 자, 일단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컨텐츠 제작 중이라서 60분에 딱 맞게 세팅해서 지금 제작 중이라서 일단은 진행을 먼저 할게요. 방학이시구나. 그러시네. 맞다. 그러니까 일찍 끝나시는구나. 그러네. 자, 세포의 주기, 이제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이번 타임은, 세 번째 강의는 세포의 주기까지 하면은, 얼추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부분 녹화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들어가십시오. BJ 싸임했습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될 영역은요, 여러분들 참조교재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포 분열 파트입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까지만, 이번 3강에는 세포 주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세세포 분열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세포 주기라는 건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내용인데, 세포 주기라는 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다시.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써도 되겠다. 세포 주기라는 건요.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자, 뭐라고요? 분열기. 무슨 기? 분열기. 분열기에서 또 다른 분열기가 존재하죠. 자, 또 다른 분열기. 자,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타임에는 분열기는 다음 타임에 설명이 가능하면 되고요. 이번 타임에는 간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기는 준비시기예요. 준비시기. 무슨 시기라고요? 준비시기.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G1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2기가 있다. 아시겠죠? G1기와 S기, 그 다음에 G2기. 그래서 G1기는 말 그대로, 다음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를 다 묶어서 준비 시기 뭐라고 부른다? 간기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간기라고 부른다. 그럼 당연히 이 상태는 지금 현재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겠네요. 그죠?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염색체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염색체는요, 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M기, 즉, 분열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기에서 나타나는 게 염색체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돼.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참조교재에 보니까, 자, 간기에서 G1기 이전 상태, 이전 상태는 세포의 생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오케이? 오케이? 사람이 쭉 자라요. 쭉 자라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서 초경이 나타나고 문종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를 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비유하자면. 세포도 뭐야? 분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라야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뭐예요? 분열이 끝난 이후부터 다음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G1기, S기, G2기로 구분되고 세포 주기의 대부분 약 90%를 차지하고 왜? 분열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사람이 평생적으로 살아가는데 수명을 예를 들어 7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아이를 임신하는 시기는 10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기는 짧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주기는 길고요. 자, 갑시다. 자, G1기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이 합성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생장한다. 자, G1기는 뭐라고요? G1기 이전의 세포 생장인데 세포 생장의 최종점이 G1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종점이 G1기인데 S기는 뭐라고요? 복제 시기. 뭐라고요? 복제 시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복제 시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복제기입니다. 복제기 뭐라고요? 복제기. 자, 복제기. 그러면 유전 물질이 2배로 증가해야 돼요. 뭐라고요? 유전 물질이 2배로 증가. 왜? 복제해야 되니까 유전 물질이 2배로 증가해야 되죠. 그쵸? 유전 물질이라는 건 DNA니까. 자, DNA량이 2배가 됩니다. 2배. 아시겠죠? 복제니까. 자, G2기는 어렵지 않아요. 방추사 형성되는 거고요. 자, 얘는 뭐라고요? 방추사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해야 되겠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합성합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성해요. 합성. 아시겠죠? 합성. 그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둥둥 떠다니는 단백질이 있으니까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역시 준비하는 시기. 따라서 세포가 생장한다. 자라면서. 자, 분열기는 뭐예요? 염색사가 염색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열기에 염색체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요. 즉 염색체가 관찰 가능한 건 분열기다. M기. 오케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분열기를 거쳐 가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전기,
중기, 후기, 다시 배우겠지만, 말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포 질분열. 그죠? 그럼 두 개의, 체세포 분열이라면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겠죠? 두 개의 딸세포. 그죠? 근데 생식세포 분열이라면 2회 분열 4개의 딸세포가 생기겠죠. 그쵸? 따라서 딸세포. 어차피 두 개든 4개든 딸세포는 딸세포니까. 딸세포가 생긴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세포 주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세포의 주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야?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세포의 주기는 다르게 나타나. 즉, 발생 초기의 세포 분열은 간기가 없이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발생 초기라는 얘기는 추정란이 세포 분열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건 여기서 이쪽으로 빼서. 오케이? 자, 세포 분열의 주기는요. 자, 세포의 주기는 처한 환경에 따라 즉 환경 조건이 다르면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생 초기의 세포. 자, 다시 발생 초기의 세포. 잘 들으세요. 발생 초기의 세포라는 얘기는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수정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발생 초기의 세포라고 부릅니다. 세포 분열.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S기와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원기가 없어요. 자, 지원기 없이. 오케이? 지원기 없어요. 자, 다시 지원기 있다 없다? 없어요. 지원기 없어. 지원기 없이 S기하고 G2기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다시 S기와 G2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S기와 G2기가 반복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뭐야? 굉장히 빠르게, 오케이? 굉장히 빠르게 분열할 수 있다. 왜? 지원기가 없으니까. 빠른 분열이 가능해지구나. 자, 뭐라고요? 빠른 분열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예요? 수정란이 나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빠르게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어내서 빨리 일단은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만들죠. 태아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신이 됐다라는 얘기는 포배기 상태로 자궁벽에 파묻히는 즉 착상이 나타나면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임신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태초과 태반을 만들고 태아를 형성하는데 문제는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태아의 기본적인 손바닥만한 태아의 기본적인 구조를 완성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부피를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빠르게 하려면 결국은 초안 환경 자체를 지원기 없이 S기와 G2기를 반복해서 빠르게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초기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날이라고 불러요. 나날. 수정란이라는 것이 분할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지원기 없이 S기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원기 없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미쳤어. 이거하고 S기하고 G2기도 없어요. S기하고 M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찍다 보니까 부분 실수가 나오네. S기와 무슨 기만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S기와 무슨 기만 존재한다? M기만 존재한다. 즉 분열기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한 번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뭐예요? 완전히 분화된 세포로, 분화라는 얘기는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분화된 세포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다 분화됐다는 얘기죠. 분열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세포 주기가 G원기에서 S기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G0기라고 한다. 자, 더 이상 분열이 안 돼요.
오케이? 신경세포하고 무슨 세포는? 근육세포. 자, 신경과 근육. 얘는 뭐다? G제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열하지도 않고, G1에서 S기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세포 주기 조절과 암세포라는 게 있는데, 암세포는 세포의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정상적으로 분열하는 그 정상세포의 세포의 주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기를 짧게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암세포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그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암세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5분, 53초, 54초 이렇게 가네요. 자,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쭉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죄송해요. 제가 부분 실수를 하네, 실수를. 부분 실수를 하는데, 글쎄요. 집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식구들이 저렇게 사이드에 그 보이스를 자꾸 넣어주니까, 나름대로 신경이 좀 많이 쓰이네요. 쓰이고, 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와, 바닥이 방바닥이잖아요. 방바닥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나중에 조치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바닥이 방바닥이다 보니까 맨발로 서서 수업을 하잖아요. 맨발로 서서 수업을 하는데, 와, 허리에 엄청난 무리를 주네. 허리에 엄청난 무리를 줘요. 장난 아닌데 진짜. 허리에 무리가 장난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닌데? 자, 오늘 물리 영역도 찍었고요. 화학 영역도 찍었고, 생명과학 영역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구과학 영역을 찍어야 됩니다. 지구과학 영역을 찍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60분씩 끊어서 갈 거예요. 60분씩 끊어서 갈 거고, 그거를 월화수목 이렇게 갈 겁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그래서 주 4회 정도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부분 녹화를 뜨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 버전으로 봐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 녹화를 뜨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는 풀 버전에만 있겠죠. 그죠? 이 경우는 풀 버전에만 있겠지. 부분 녹화 버전에는 이 지금 영상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풀 버전하고 부분 녹화 버전의 차이점은, 부분 녹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그 부분만 간략하게 취득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한번 그 강의를 쭉 연재되는 강의를 제대로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풀 버전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풀 버전의 장점은 부분 녹화 버전에서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각도 또는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 버전 속에는 그 다른 각도로 해석한 내용의 그 영상이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풀 버전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 부분 녹화를 한번 녹화를 떠놓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풀 버전의 그 영상의 장점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예요? 굳이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풀 버전을 다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은데 왜 풀 버전을 다 봅니까? 내가 어떤 그 챕터를 공부를 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라면 굳이 풀 버전을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 버전으로 해서 내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만 딱 발췌해서 딱 봤는데, 너무 어려워. 대체 BJ 사이먼스라는 저 사람이 설명하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생방송할 때, 아프리카 TV 생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자, 제가 당신 영상을 봤더니 여기 이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습니다.